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일정, 그다음에 전형, 그다음에 저희 청운대학교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운대학교는 1995년 개교를 해서요. 각종 정부 지원 재정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관 인증평가 인증이라든가 일방 재정 지원 대학 선정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의 재정이 얼마큼 튼튼하냐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대학에서 국가 장학금을 받을 때도 그 대학의 재정이 그 재정 지원에 선정이 된지 안 됐냐에 따라서도 제한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로부터의 그 인정받는 그런 재정 사업에 참여가 되고 선정이 된 부분들이 중요하게 또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대학교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도 선정이 됐고 각종 국가 사업에 많이 좀 선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2.0이라 해서 평생교육 체제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운대학교는 다른 타 대학보다 또 장점이 뭐냐면 취업연계 중정대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전에는 이제 현장 실습이나 이런 제도들은 그 기업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미리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미리 그 인건비나 이거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원하는 기업에 가서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은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에서 다 장학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원하는 기업을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취업할 때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체험한 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청운대학교가 전국에 400개 대학이 있는데 전문대 포함해서 400개 대학 중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7억 5천만 원 정도를 수주했는데 이건 전국 대학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청운대학교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바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들이 많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취업을 잘 시키는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취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의 질이라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취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연봉도 높게 받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 복지가 좋은 기업에 가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4년제 대학에서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업연계 중정대학 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저희 학교도 취업률도 높지만 취업의 질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내의 교육부라든가 많은 데서 그 대학의 평가 순위를 많이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청운대학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그래서 세계 혁신 대학 우리 랭킹이라고 해서 세계 대학들 중에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계 우리 랭킹 대학의 100대 대학에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73위에 지금 랭크가 되기도 했고 여기에 1등인 대학은 미네르바 대학이고요. 하버드 대학이 12위, 서울대학교가 17위입니다. 거기에 청운대학교는 학생의 이동성 개방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6위를 했고 종합순위에서 73위.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학생들의 선택 기준이 집에서 얼마큼 가까우냐, 역세권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청운대학교는 홍성 캠퍼스와 인천 캠퍼스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인천 캠퍼스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학교 본관 건물을 저희가 그 2013년도에 구입해서 거기에 두 개의 단과대학에 10개 학과가 올라가 있고요. 올해 또 50억을 들여서 건물이 지금 준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하역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성 캠퍼스는 수도권에도 뭐 스쿨버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내년에 세안선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안산의 원시역에서 이제 소사역, 대곡역까지 지금 전철이 다니고 있고요. 안산의 원시역에서 홍성역까지 35분이면 옵니다. 서울에서부터는 45분이면 홍성까지 출퇴근이 가능한데 아마 인천 지역 학생들은 소사역이나 부천 운동장역에서 원시까지 이 경전철을 타면 홍성역까지는 약 한 40분에서 45분이면 학생이 통학이 가능할 거리로. 그래서 지금 전철이나 이런 선로 작업은 다 끝났고 역사 작업만 원래는 이제 올해 정도 개통하기로 됐었는데 역사 작업이 좀 늦어져서 아마 예정은 내년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지하철 타고 경전철을 타고서 홍성 캠퍼스도 올 수도 있고 또 1호선을 타고서도 인천 캠퍼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선택할 때 아마 전철을 타고 홍성 캠퍼스와 인천 캠퍼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 캠퍼스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외국에서 온 대학 말고 인천 캠퍼스에는 인하대학교라든가 인천대학교라든가 청운대학교, 4년제 대학을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 인천 캠퍼스를 또 인천에서 또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 청운대학교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홍성 캠퍼스는 5개 단과 대학에 23개 학과가 있고 인천 캠퍼스는 2개 그 단과 대학에 10개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홍성 캠퍼스는 공연 영상 대학이 특성화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극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연 방송 영화 영상학과 그래서 아마 전국의 대학들 중에 방송국 미디어 건물 센터나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은대학교는 방송국 미디어 건물 센터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 대전 MBC 송출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방송 영상 쪽에도 이제 특성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영상예술대학에는 연극예술학과가 있는데요. 연극예술학과에서는 연기나 연출, 무대, 미술 그 전공을 뽑고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서도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예비까지 많이 빠지는데 저희가 연극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비가 빠지지 않아요.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그대로 가는.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은 학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작년에는 그 실용음악과였던 거를 저희가 뮤직 트레이너 학과로 요즘도 실용음악이나 음악들이 많이 뜨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졸업하고서 음악만 갖고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뮤직 트레이너로 해서 음악 지도자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실용음악과를 뮤직 트레이너 학과로 올해 이제 학과 명칭이 변경되고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기획경영학과가 있는데요. 공연기획경영학과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 학교가 거의 초반에 만들어진 학과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또 선택이 좀 많이 하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 영상, 영화학과라든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저희 공연영상예술대학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관광대학에는 호텔 조리 베이커리 경영학과와 항공 서비스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 호텔 조리나 이제 베이커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청운대학교가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 조리 베이커리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그 조리교사 중고등학교 선생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조리과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은 학생들이 임용고시 합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교과 중에는 저희가 아마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도 많이 가 있을 텐데 21학년도에 저희가 국가고시하고 사립학교에서 6명이 합격이 됐고요. 22년도에는 국가고시하고 해서 4명, 그 다음에 전국 대학에 또 그 고등학교에 취업돼 있기도 하고 또 작년부터는 저희가 K무브라 해서 대학 연합과정을 해서 졸업하는 학생들 12명, 올해는 14명인데 12명을 그 해외 취업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과정으로. 그래서 한 명은 그 괌 롯데 취업이 됐고 11명은 미국의 라스베가스 호텔로 다 해외 취업이 돼 있어요. 거기 연봉이 7,500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14명이 또 1인당 1,400만 원씩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돼서 이 학생들을 교육해서 다 미국 과정으로 14명, 올해는 14명이 이제 취업 예정이고요. 그래서 해외 취업이나 또 교직 과정이라든가 서울의 특급 호텔이라든가 다양한 메뉴 개발이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이제 호텔 조리 베이커리 경영학과고요. 그다음에 항공 서비스 경영도 학생들이 많이 항공 서비스를 많이 좋아하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축됐었는데 지금 많이 항공권이 풀리면서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저희는 항공 서비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와 경영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로를 졸업하고의 진로를 좀 더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융합대학에는 공간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자율전공학부,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 근데 스포츠과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모든 대학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게 자기 설계 전공이라든가 자율 전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율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성 캠퍼스에 들어왔다가 1학년 2학기부터 아니면 1학년을 마치고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호학과만 안 되고요. 간호학과는 보건계열에서 안 되고 인천 캠퍼스도 그렇고 홍성 캠퍼스도 또 원하는 학과를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육부에서는 그 전공별로 그 전과나 이런 것들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청운대학교는 산업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1학년 2학기부터는 다 전과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도 없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전과하는데 성적을 보고 인원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 없이 다 전과가 될 수 있게끔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신설이 돼서 좀 인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 그 다음에 국제협력 전문가 자격증을 딸 수 있어서 이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해외 같은 데 많이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글로벌 한국어 교육과를 만들었고요. 스포츠과학과도 작년에 신설돼서 저희가 축구 야구팀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선호하는, 그래서 제가 운동부도 올해 처음 창단팀인데 야구 같은 경우에도 준결승에 올라가서 왕중왕전 올라가서 이제 목동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축구도 충남대에서 2등까지 올라가고 신생팀 팀은 엄청나게 좀 파격을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스포츠 과학과도 이제 운동과 관련돼 있는 학생들이 관심 있게 가야 될 학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간호대학에는 저희가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가끔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건계열에서 이게 취업의 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보건계열에서 최고의 학과가 어딜까? 그러면 의대가 제일 좋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호과도 있고 물리치료, 취생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는데, 전공들이 있는데 간호학과에서 취업의 질이 높은 데는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이 근무 조건도 좋고 연봉도 제일 좋고 근무 환경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계열에서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전공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의대, 그 다음에 저는 간호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뭐 같은 보건계열이 됐다면 간호학과가 합격되고 같은 보건계열이 됐다면 간호학과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간호과보다는, 전문대학도 간호과가 4년제고 4년제도 4년제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취업할 때는 별 그 차이가 없지만 해외로 취업했을 때는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나왔느냐 4년제를 간호과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같이 뭐 전문대도 합격하고 4년제도 간호과라면 4년제를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와서 저희가 21학년도, 22학년도 취업한 것을 팝업창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많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학과를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호과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 학교에 간호학과에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디 어느 병원에 어떻게 취업됐는지 보시면 아마 학생들한테 많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 캠퍼스에서는 이제 교직을 하는 학과는 연극예술학과, 호텔조리 베이커리 경영학과,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는 또 교직 과정을 또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대학은 여기 야간 성인학자 과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저희는 국가에서 다 지원되는 돈으로 하고 있고, 또 올해 2.0 제안서를 써서 충남에서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회서비스대학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캠퍼스는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인데, 공과대학에는 건축공학과, 설비소방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학과, 화학생명공학과가 있고요. 경영대학에는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광고홍학과에서 총 10개 학과에 약 한 1,500명 정도 학생들이 인천 캠퍼스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제일 좀 전략을 많이 짜야 될 게, 수시에 가장 많은,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은 수시에 거의 90% 이상을 다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많이 뽑을 때 학생들이 지원해야 붙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꼭 정시에 가지 않는 학생이라면 수시 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청운대학교는 수시에 94.5%, 그 다음에 정시에 5.5%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청운대학교는 산업대학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 6회 그 수시 6회 지원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청운대학교는 거기 제외 대학입니다. 그래서 6개를 쓰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그 대신 전형은 하나, 저희 청운대학교 전형은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 6회 제한 제외다 보니까 6개를 4년제 쓰고 청운대학교까지는 7개를 쓸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 전형에 한 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정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시에 저희 학교에 합격하면 정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4년제 대학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약 한 60일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학이 6개가 정해지고 청운대까지 7개가 정해지면 그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대학들이 90% 이상을 수시에 뽑기 때문에 수시에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하나 방법이고요. 그리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합격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40만 3천 명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 약 한 44만 명, 그 전에는 45만 명이었어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그 정시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합격 인구가 줄어서 정시 때 예비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수도권도 그렇고 대전권이나 천안권도. 왜 그러냐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반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수능 본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거의 작년에 유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학력 인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정시나 이렇게 좀 예비까지 많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수도권의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다니다 자퇴하거나 재수를 생각하거나 반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인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학력 인구가 줄으니까 정시에서도 많이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데 그거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2년을 봤을 때는 그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수능을 본 학생들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일정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청운대학교는 그 수시에 982명을 뽑고 있습니다. 정원 내에. 그래서 홍성 캠퍼스는 664명, 인천은 318명을 뽑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702명, 그리고 지역 인재 39명, 청운 인재 전형 147명, 그 다음에 평생학습자 전형 94명으로 해서 982명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전형은 그 홍성 캠퍼스의 간호학과하고 캠퍼스의 아까 10개 학과의 일반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국영수 사회과학 중에 수능에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한 과목만 6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전형에서는 그 간호학과 홍성 캠퍼스의 간호학과하고 인천 캠퍼스의 일반 전형 외에는 다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고사는 저희가 연극예술학과, 뮤지컬학과, 뮤직트레이너학과가 이제 실기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 인재 전형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관 전형을 다 좀 전형을 좀 많이 간소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청운 인재 전형은 학생부 플러스 이제 면접 전형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천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일반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만 청운 인재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하고 그다음에 성적, 출석으로 이렇게 입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과가 44%, 출석이 12%, 그다음에 면접고사가 4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보는 형태는 뭐 각 학사 공통적으로 좀 학생들이 기본 역량이라든가 기초 역량이라든가 전공 역량을 상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는 인천 지역은 해당되진 않는데 이거는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세종권에 에서 지역 인재를 뽑고 있는데요. 저희 청운대학교가 충남 홍성에 있지만 또 특징이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학생들이 거의 85%에서 90% 정도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인재 전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인천권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는 비율로 보면 제일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자 전형은 이건 이제 만학도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 외로 해서 저희가 115명을 정원 외로 해서 농어촌 학생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 서예오도 이제 재직자 과정을 제가 정원 외의 과정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른 전형들은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정원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 서해 5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령도라든가 이게 그 인천 지역의 섬 지역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도 저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운대학교는 그 성적 산출 방법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 다음에 진로 탐색 과목 포함해서 학기별로 자랑 과목 3과목씩 해서 총 15과목을 가지고서 저희가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아니라 이 그 제한된 과목으로 학기별로 3과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재작년부터는 또 진로 탐색 과목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인천 캠퍼스의 일반 전형과 간호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에 그냥 한 개 영역만 6등급입니다. 작년에 인천 캠퍼스에 들어온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95% 이상은 다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필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냥 수능을 받냐 안 받냐 정도만 체크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적 기준, 작년 성적 산출 기준인데요.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학령 인구가 많이 줄고 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가 좀 많이 빨리 것으로 올해는 예상합니다. 정시 때는 좀 다르지만 수시 때는 작년보다 34,000명이 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1,000명 뽑는 대학이 34개가 한 명도 못 뽑는 인원이기 때문에 올해가 제일 적고요. 내년에는 또 43만 명, 고3만 학생들 47만 명, 그 다음에 43만 명 한 12년 정도가 가요.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적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 한 12년까지도 올해 같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고3들이 대학에 가기는 제일 좋은 해기 때문에 아마 수시에서도 이 영향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도 작년보다는 성적이 좀 많이 좀 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성 캠퍼스도 그렇고 인천 캠퍼스도 저희가 한 3점, 평균 3.6에서 한 4점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거는 뭐 전형 일반 전형이나 또 면접 전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보다 저희가 전형을 많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장학제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학을 학생들이 선택할 때 학과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재정이라는 걸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재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튼튼한 대학이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제도도 잘 되게끔 됩니다. 근데 저희 청운대학교는 아마 장학금이 교내 장학금이 약 90억 정도가 되고 국가 장학금까지는 한 250억 정도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입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성 캠퍼스로 들어온 학생들이 아까 저희가 성적 산출 방법으로 해서 내신이 5.0 미만 되는 학생들은 간호학과 빼고 모든 학과 학생들은 성적 장학금 2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인천 캠퍼스와 그 간호학과는 성적이 3.0 미만이면 1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5.0 미만의 학생들 200만 원씩 무조건 다 주는 거는 그런 대학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신입학 장학금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에 소재하는 학생들은 첫 학기 또 200만 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성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 주는데 또 서해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쪽에 서해오도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8개 학기 동안 50%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가정에 작년까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만 장학금을 줬던 것을 다문화 가정의 부모 본인 포함해서 매 학기 8개 학기 동안 50%씩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작년부터 또 신설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지시설 재원자 학생들 있잖아요. 이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혹시라도 성적이 1.8이 안 되면 모든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왔는데 성적이 좀 안 돼서 못 받는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8개 학기 동안 50% 그게 안 되면 성적이 되면 무조건 국가장학금은 무료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성인이 되면 시설을 나와야 되는데 숙식이 이제 자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숙사에 4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이나 그 자녀들 중에 주위에 재직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는데 대학은 가고 싶고 잠자리나 이런 걸 하면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 홍성 캠퍼스로 오면 홍성 캠퍼스에 1,000명 들어가는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포함입니다. 4년 동안 기숙사 전액 무료, 혹시라도 성적이 안 될 때 대비해서
50% 등록금도 감면이 되고 아마 국가장학금은 다 100%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그 진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들으면 첫 학기 100만 원을 무조건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 평균, 4년제 대학 평균 장학금이 1인당 33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청운대학교는 473만 원 정도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보다 장학금 수익이 높은 대학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제 국가장학금은 이제 모든 대학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그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은 제약이 있는데 재정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도 마음대로 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도 선정이 돼서 매년마다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학생들 교육 개선에 들어갈 수 있게 매년마다 지금 돈이 학교로 지금 그 교육부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런 국가의 재정 사업을 얼마큼 많이 선정됐나도 학생들의 수업의 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학교 다니면서 국가근로장학금이라든가 아까 취업 연계라든가 뭐 대학생 청소년 뭐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가 다문화 탈북생 탈북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을 하면 이렇게 주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15,000원 정도에 주기도 하고요. 아까 취업 연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가면 그 장학자단에서 장학금으로 시간당 11,150원을 줘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업만 저희가 학교랑 가족 기업만 맺어주면 다 가서 원하는 데서 미리 1학년 때부터 아니면 방학 때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방학 때 미리 경험해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의 질이나 취업률이 높은 대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제도는요, 말씀드렸듯이 올해 교육부에서 내년에 일반 그 모든 이제 산전제 대학들이 전과 시기도 다 자유, 전공도 무조건 자유, 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입법 예고가 들어갔을 건데요. 저희 학교는 산업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육법에 1학년 2학기부터 전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성 캠퍼스 내에 전과도 다 되고요. 캠퍼스 간의 그 전과도 다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수전공이나 융합전공도 다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 간호학과를 빼고서 나머지 모든 과들, 그래서 홍성 캠퍼스의 전과, 그 다음에 인천 캠퍼스의 전과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다가 자기 전공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어느 대학보다 저희는 산업대학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에도 산업대학은 조금 더 그 전과 시기나 다른 일반 대학들은 현재까지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전과를 하게끔 교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업대학은 예외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 청운대학교는 1학년 2학기부터 5월 달에 전과 신청을 받아서 2학기부터는 전과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해외 학생들을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학교랑 많이 좀 해외 뭐 어학연수라든가 해외 봉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약 64% 정도가 돼요. 근데 청운대학교는 72.7%입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높고 취업의 질도 높게끔 만들려고 저희가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생들의 그런 취업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숙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숙사도 2인실, 4인실로 되어 있고 아마 전국에서 기숙사비도 제일 쌀 거고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2인실 2개에 4인실 하나 아니면 2인실 3개가 되어 있고 거실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는 뭐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끔 제가 아마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또 제일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관이라서 오피스텔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또 경전철이 돼서 전철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서울, 성남, 광명, 일산이라든가 인천에서는 인천, 송내 이쪽에서 스쿨버스가 거의 20개 노선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성 캠퍼스까지 아마 스쿨버스로 서울에서 인천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저희가 마지막 노선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쿨버스도 지금 인천 지역에서도 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 청운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예. 그러면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데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홍성 캠퍼스나 인천 캠퍼스도 인천에서 보면 1호선 타고 도화역이나 제물포역에서 갈 수도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사역에서 갈아타고 원시역까지 가서 거기서 경전철을 타고 아마 소사역에서는 한 45분, 50분이면 홍성역까지 지금 역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역이 종점이에요. 경전철을 타고 홍성역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 홍성에 내포라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충남 도청이나 교육청이 모든 게 다 지금 홍성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중심이 글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전철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나중에는 추후에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 경부선과 또 연결해서 그 전철을 또 홍성까지 연결하는 작업도 지금 아마 2028년까지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해안선 관련돼서는 아마 그렇게 학생들이 전철을 타고 정말 인천과 홍성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 또 저희가 홍성은 홍성대로의 또 취업이나 학생 관리나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